안녕? 살아남고 있어? 재윤이야. 지금 당장 스마트폰 켜서 뉴스창 한번 봐봐. 호르무즈 해협 봉쇄니 중동 전쟁 확전이니 하루가 멀다 하고 붉은색 속보가 쏟아지고 있지? 아마 이 영상 보는 너희들 중 절반은 어제 퇴근길에 주유소 앞에 길게 줄 서서 기름 넣었을 거야. 내일 당장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500원, 3,000원을 뚫고 올라갈까봐 무서웠겠지. 2026년 지금 안 그래도 미친 물가에 점심 한 끼 사 먹기도 후덜덜한데 기름값까지 폭등한다니까 눈앞이 캄캄할 거야. 근데 그거 알아? 네가 주유소에서 5,000원, 10,000원 아끼려고 덜덜 떨며 줄 서 있는 바로 그 순간에 상위 1% 진짜 자본가들은 니들의 그 뻔한 공포를 먹고 어마어마한 돈을 쓸어 담고 있다는 거. 전쟁, 지정학적 위기, 공급망 붕괴. 평범한 흑우들은 이런 단어만 들으면 벌벌 떨면서 주식 다 손절치고 금고에 현금 쑤셔 받거나 은행 예적금으로 도망가기 바빠. 하지만 똑똑히 기억해. 자본주의 역사상 위기는 언제나 가장 거대하고 폭력적인 부의 이동을 만들어냈어.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이 뜨고 유조선이 멈추는 건 세상이 망한다는 신호가 아니야. 남의 돈을 합법적으로 긁어모을 수 있는 올해 최대의 기회라고. 대중이 공포에 질려 도망칠 때 누군가는 그 피를 마시며 계좌를 불려. 너 언제까지 뉴스 보면서 한숨만 쉬고 주유소 전광판 숫자 보면서 욕만 할래? 오늘 내가 이 지옥 같은 위기 속에서 오히려 수혜를 입고 떡상할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주식을 정확히 짚어줄게. 영상 끝까지 안 보면 넌 평생 남들이 위기를 기회로 바꿔 부자 되는 거 구경만 하다가 물가 상승에 짓눌려 뼈 빠지게 일만 하게 될 거야. 시간 없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따라와. 다들 갓생 산다고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지옥철 타고 출근하고 상사 눈치 보면서 야근까지 뼈 빠지게 하는데 왜 내 삶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을까? 2026년 지금 월급 빼고 다 오르는 이 미친 세상에서 그 해답이 바로 저 멀리 중동 바다에 있어. 우리나라 원유 수입의 70% 이상이 어디를 거쳐서 들어오는지 알아? 바로 그 호르무즈 해협이야. 그 좁은 바닷길이 막히면 당장 무슨 일이 벌어질까? 당장 내일 서울 시내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3,000원, 4,000원을 가볍게 훌쩍 넘길 거야. 한국은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잖아. 국가 경제의 대동맥이 끊기는 거나 다름없어. 근데 기름값만 오르고 끝날 것 같아? 천만의 말씀이야. 배달비, 식자재, 대중교통 요금, 심지어 네가 매일 마시는 커피값까지 도미노처럼 미친 듯이 폭등할 거야. 당장 마트 가서 사과 하나 사 먹으려고 해도 손이 덜덜 떨리는 2026년 살인적인 물가. 다들 피부로 뼈저리게 느끼고 있지? 여기서 기름값이 더 폭등하면 기업들은 물건 생산 당화와 물류비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소비자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어. 10,000원짜리 국밥이 20,000원이 되는 마법을 네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거야. 이걸 우린 물가 상승이라고 부르지. 아주 우아한 단어 같지만 실상은 네 지갑을 털어가는 합법적인 강도야. 한번 산수라는 걸 해보자. 네가 한 달에 300만 원을 번다고 치자. 작년에는 그 돈으로 월세 내고 밥 먹고 100만 원을 저축할 수 있었어. 근데 물가가 20% 올랐어. 똑같은 삶의 수준을 유지하려면 이제 360만 원이 필요해. 저축은커녕 매달 60만 원씩 마이너스가 나는 거야.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만 오르면 가만히 앉아서 벼락거지가 되는 거라고. 네가 아무리 안 먹고 안 쓰고 버텨도 물가 상승 속도가 네 저축액을 압도해버리면 그 돈은 그냥 휴지 조각이 돼. 설상가상으로 환율은 또 어떻게 될까? 전쟁 터지고 글로벌 경제가 불안해지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시장에서 돈을 싹 다 빼서 가장 안전한 달러로 도망가. 그럼 원화 가치는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거야. 환율이 1,500원, 1,600원을 뚫고 올라가면 수입 물가는 더 미친 듯이 뛰겠지. 수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한국 경제 구조상 이건 완벽한 지옥의 악순환이야. 이게 바로 너희들이 매일 아침 눈을 뜨고 마주해야 할 헬조선의 진짜 현실이야. 뉴스에서는 중동 정세가 어쩌고 저쩌고 복잡하게 떠들지만 결국 핵심은 네 주머니에서 피 같은 돈이 줄줄 새어나가고 있다는 사실 하나야. 넌 아무 잘못도 안 했어. 그저 평소처럼 성실하게 일했을 뿐인데 세상이 돌아가는 판을 읽지 못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철저하게 가난해지고 있는 거라고. 이 거대한 흐름을 깨닫지 못하면 넌 평생 남의 밑에서 부품처럼 갈려나가며 살아야 해. 자, 그럼 이쯤에서 제일 불쌍하고 멍청한 우리 흑우들이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한번 팩트 폭격을 해볼까? 뉴스에서 호르무즈 해협이 어쩌고 미사일이 날아다닌다고 하니까 당장 니들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어? 아, 주식 다 팔고 현금 챙겨야겠다. 아니면 전쟁 났으니까 금 사야지. 그것도 아니면 방산주 영끌해서 떡상 가즈아. 딱 이 세 가지 중 하나였지? 내가 단언컨대 니들이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행동으로 옮겼다면 넌 평생 자본주의 피라미드 맨 밑바닥에서 세력들 밥값이나 대주면서 살게 될 거야. 첫 번째 함정 바로 떡락포비아, 즉 공포에 질린 패닉셀이야.
위기가 터지면 주식시장은 당연히 단기적으로 출렁거려 파란불이 뚝뚝 떨어지는 계좌를 보면 심장이 쿵쾅거리고 내일 당장 내 돈이 반토막 날 것 같은 공포에 휩싸이지. 그래서 2026년 지금까지 뼈 빠지게 모아서 산 우량주들을 그냥 다 던져버려 일단 살고 보자는 심정으로 손절을 치는 거야. 근데 그거 알아? 네가 덜덜 떨면서 던진 그 황금 같은 주식들 바닥에서 입 벌리고 다 주워 담는 게 바로 기관하고 외국인이야. 위기는 영원하지 않아. 길어야 몇 달, 짧으면 몇 주면 시장은 다시 이성을 찾고 반등해. 네가 공포에 질려 30% 손해보고 판 주식이 불과 반년 뒤에 전고점을 돌파하는 걸 보면서 넌 피눈물을 흘리게 될 거야. 위기는 도망치는 때가 아니라 박앤세일 매대에 올라온 진짜 자산을 쓸어 담아야 할 타이밍인데 넌 거꾸로 네 자산을 헐값에 세력들에게 갖다 바치고 있는 거라고. 두 번째 함정, 위기엔 역시 금이지 하면서 금은방으로 달려가는 바보 같은 짓. 뉴스에서 금값 사상 최고치 경신 어쩌고 떠드니까 쌈짓돈 꺼내서 골드바 실물로 사는 애들 꼭 있어. 진짜 제발 정신 좀 차려. 실물 금을 사는 순간 너는 이미 10% 이상 마이너스에서 시작하는 거야. 부가세 10%에 세공비에 판매자 마진까지 떼고 나면 금값이 최소 15%는 올라야 본전치기라고. 네가 금고에 모셔두고 흐뭇해하는 동안 인플레이션은 네 현금 가치를 갉아먹고 있고 실물금은 아무런 이자도 새끼를 치지 않아. 부자들은 절대 실물금을 사서 쟁여두지 않아. 그들은 금 관련 ETF나 금광주를 사서 세금 떼이는 거 없이 깔끔하게 시세 차익만 먹고 빠져나와. 실물금은 위기 상황에서 마음의 안정을 얻으려는 흑우들의 멍청한 심리를 이용한 가장 달콤한 함정일 뿐이야.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최악의 함정, 바로 뉴스 찌라시만 믿고 듣보잡 테마주에 연끌하는 짓거리야. 전쟁 터졌다고 하니까 평소엔 이름도 못 들어본 방산주, 석유 테마주 같은 쓰레기 주식들에 불나방처럼 뛰어들지? 이거 내일 무조건 상한가 간다 하면서 마이너스 통장까지 뚫어서 비투를 해. 근데 네가 그 주식을 샀을 때는 이미 뉴스에 다 도배가 된 후야. 세력들은 이미 밑바닥에서 맷집 끝내고 뉴스 터트려서 가격 올린 다음에 니들 같은 불나방들이 벌떼처럼 몰려들 때 물량 싹 다 넘기고 유유유히 빠져나간다고. 넌 꼭대기에서 세력들 물량 받아주는 완벽한 설거지 대상, 즉 인간 지표가 되는 거야. 그 다음 날부터 작전주들은 하한가 맞고 떡락하는데 넌 손절도 못하고 존버 타령이나 하겠지. 마지막으로 자포자기 심리에서 나오는 시발비용의 유혹이야. 매일 전쟁 터지고 물가 폭등한다니까 어차피 부자도 못 될 거. 오늘 하루 스트레스나 풀자며 5만 원짜리 배달 음식을 시키고 호캉스에 카드를 긁어대지. 자본가들은 니들이 이렇게 불안감에 떨며 충동적인 소비를 해주길 간절히 바라고 있어. 은행은 네 할부 이자로 배를 불리고 대기업들은 네 시발 비용을 흡수해 사상 최대 이익을 내지. 자본주의 시장은 철저하게 피도 눈물도 없는 수학의 전쟁터인데 넌 거기서 감정이라는 무기를 들고 싸우니 백전백패인 거야. 헬조선의 톱니바퀴에서 벗어나려면 감정을 버리고 차가워져야 해. 왜 대한민국 평범한 직장인들은 투자만 하면 백전백패하고 계좌가 녹아내릴까? 난 그 이유가 우리나라 사람들 뼛속까지 깊숙이 박혀있는 특유의 병든 심리 때문이라고 확신해. 바로 빨리빨리 문화와 남들과 끊임없이 비교하는 지독한 허세, 그리고 금융 문맹 수준의 무지한 말이야. 2026년 지금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쇼츠 한번 켜봐. 누구는 코인 레버리지 땡겨서 수십억을 벌어 파이어족이 됐다느니, 누구는 급등주 잘 타서 한강뷰 아파트로 이사 갔다느니 하는 화려한 성공 스토리들이 분초 단위로 쏟아지지? 매일 아침 콩나물 시루 같은 지옥철에 끼어서 상사한테 깨질 생각에 한숨 쉬며 출근하는 네가 그걸 보면 속이 어떻겠어? 억장이 무너지고 당장 나만 이 자본주의 레이스에서 영원히 도태되는 것 같은 극심한 공포를 느끼게 될 거야. 이걸 유식한 말로 포모 증후군이라고 하지. 근데 이 조급함이 바로 너희들의 눈을 완벽하게 멀게 하고 자본시장에서 가장 멍청하고 치명적인 선택을 하도록 등을 떠미는 주범이야. 우리나라 흑우들은 주식시장을 거대한 카지노 홀짝 게임 정도로 생각해. 기업의 내재 가치, 것이 경제의 흐름, 금리와 환율의 상관관계, 그리고 복리의 마법 같은 진짜 중요한 본질에는 쥐뿔도 관심이 없어. 그저 당장 내일 아침, 아니 오늘 오후 장 마감 전에 상한가 쳐서 내 계좌를 떡상시켜줄 마법의 종목만 미친듯이 찾아 헤매지. 중동에서 전쟁이 났다고?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서 물류가 마비됐다고? 그럼 그 뉴스의 이면에 숨겨진 글로벌 한머니의 이동 경로나 유가 폭등이 가져올 인플레이션의 나비 효과를 공부해야 정상 아니야? 그런데 너희들은 어떻게 해? 한 달에 수십만 원씩 내고 유료 리딩방 기웃거리거나 종목 토론방 들어가서 그래서 지금 당장 어떤 방산주 사면 되나요? 일단 한심한 질문이나 남기고 앉아 있잖아. 남이 떠먹여주는 정보로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는 것 자체가 넌 이미 지능이 처참하다는 증거야. 그리고 얕은 지식으로 아는 척하는 그 얄팍한 심리도 문제야. 경제기사 제목 딱 한 줄 읽어놓고 자기가 워런 버핏이라도 된 것 마냥 떠들고 다니지.
남들이 붉은색 수익률 인증샷 올리며 환호하면 그제야 이성을 잃고 꼭대기에서 마이너스 통장까지 뚫어서 비투를 감행해. 그러다 다음날 세력들이 물량 떠넘기고 빠져나가서 파란불 켜지고 떡락하면 어떻게 해? 제대로 된 투자 철학이나 원칙이 없으니까 손절도 못하고 그냥 강제 장기 투자를 시작하는 거야. 내가 사면 고점, 내가 팔면 저점 이러면서 신세 한탄이나 하고 언젠간 다시 오르겠지 하며 벌벌 떨면서 존버를 외쳐. 그건 투자가 아니라 사이비 종교에 빠져서 기도 매매를 하는 거야. 네 피 같은 뼈 빠지게 일해서 모은 종잣돈을 운과 요행에 맡기는 미친 짓이라고. 특히 한국인들의 종특, 바로 남 눈치 엄청나게 보고 체면을 목숨처럼 여긴다는 거야. 직장 동료가 석유 테마주 사서 소고기 사 먹었다고 자랑하면 배가 아파서 밤에 잠을 못 자지. 그 동료가 이미 수익 다 챙기고 빠져나갈 때 넌 뒤늦게 헐레벌떡 그 주식에 영끌해서 올라타. 그리고 세력들과 발빠른 투자자들의 완벽한 설거지 희생양이 돼서 계좌가 반토막 나는 끔찍한 경험을 해. 넌 시장에서 혼자 소외되는 게 두려워서 무리지어 다니려고 하지만 자본주의 시장에서 대중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한다는 건 곧 대중과 똑같이 평생 가난하게 살겠다는 걸 의미해. 상위 1%의 진짜 부자들은 대중이 탐욕에 미쳐 환호할 때 파티장을 조용히 빠져나가고 대중이 공포에 질려 피를 흘리며 도망칠 때 텅 빈 거리에 나가 박앤세일 중인 우량 자산들을 싹쓸이에 담아. 지금 호르무즈 해협 위기도 완벽하게 똑같은 패턴이야. 뉴스에서 매일 불타는 유조선 사진 보여주고 자칭 전문가라는 양반들이 나와서 제3차 세계대전이니 스태그플레이션이니 공포를 조장하니까 다들 벌벌 떨면서 헐값에 주식 집어 던지고 은행 예적금으로 도망가고 있지. 이게 바로 전형적이고 멍청한 군중 심리야. 네가 진짜 헬조선을 탈출해서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다면 이 미친듯한 냄비 근성, 빨리빨리평, 그리고 남들과 끊임없이 비교하며 허세 부리는 얄팍한 노예의 심리부터 완벽하게 박살내고 뜯어 고쳐야 해. 감정적으로 휩쓸리며 투자하는 사람은 절대 이 피도 눈물도 없는 차가운 자본주의 전쟁터에서 끝까지 살아남을 수 없어. 빨간불 켜지면 뇌동매매하고 파란불 켜지면 우울증 걸리는 그 나약한 유리 멘탈로는 평생 남의 밑에서 월급 노예로 늙어가며 비참하게 폐지를 주어야 할지도 몰라. 2026년 물가는 미쳐 날뛰어 지폐가 휴지 조각이 되어가고 월급은 제자리 걸음인 이 끔찍한 생존 게임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얼음처럼 차가워져야 해. 뉴스 헤드라인이나 대중의 호들갑이 아니라 팩트와 데이터, 그리고 거시경제의 거대한 자금 흐름만 믿어. 네 얄팍한 감정은 널 가난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지만 차갑고 날카로운 이성은 널 반드시 승리자로 만들어줄 거야. 자, 이제 네가 왜 그동안 투자판에서 호구 잡히고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 뼈저리게 느꼈어? 썩어빠진 멘탈을 리셋했다면 이제 진짜 돈 냄새나는 이야기를 해볼게. 이 지옥같은 위기 속에서 남몰래 미소 지으며 부를 축적하는 자본가들, 그들이 지금 당장 조용히 쓸어담고 있는 세 가지 확실한 생존 무기가 뭔지 낱낱이 파헤쳐줄 차례야. 정신 똑바로 차렸어? 감정 쓰레기통은 이제 그만 비우고 진짜 돈이 복사되는 마법, 상위 1% 자본가들이 이 지옥같은 위기 속에서 조용히 매집하고 있는 세 가지 생존 키트를 지금부터 공개할게. 귀 열고 똑똑히 들어. 첫 번째 무기, 바로 미국 에너지 주식과 ETF야.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서 중동 기름줄이 끊기면 전 세계가 패닉에 빠지겠지. 그럼 이 판에서 가장 쾌재를 부르는 승자는 누굴까? 바로 세계 최대 산유국이자 에너지 패권국인 미국이야. 흑우들은 뉴스 보고 한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이름뿐인 중소형 석유 테마주에 영끌을 해. 기름 한 방울 직접 캐내지도 못하고 단순 유통만 하는 껍데기 회사들의 내일 당장 떡상할 거라며 비투를 한다고. 진짜 돈은 거기가 아니라 엑손모빌, 쉐브론처럼 땅 파서 진짜 달러를 캐내는 미국 본토 거대 에너지 기업들로 몰려가고 있어. 개별 주식 고르기 머리 아프면 엑셀리 같은 미국 에너지 섹터 ETF를 사. 유가가 오르면 이 기업들의 마진은 미친듯이 폭발하고 그 수익은 고스란히 엄청난 배당금, 즉 완벽한 불로소득이 되어 네 계좌에 꽂히게 될 거야. 남들이 기름값 올랐다고 징징댈 때 넌 그 기름값 오른 만큼 미국 성님들한테 배당을 받아서 방어하는 거지. 두 번째 무기, 해운주와 조선주야. 대표적으로 HMM이나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기업들이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호르무즈 해협과 홍해가 막히면 거대한 컨테이너선들이 어디로 가야 할까? 저 멀리 아프리카 최남단 희망봉으로 삥 돌아가야 해. 항로가 몇 주씩 길어지면 전 세계적으로 배가 턱없이 부족해지고 해상운임은 그야말로 부르는 게 값이 돼. 물건을 수출해야 하는 대기업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3배, 4배 뛴 운임을 낼 수밖에 없어. 해운사들은 가만히 앉아서 조 단위의 영업이익을 쓸어 담는 역대급 슈퍼사이클을 맞이하는 거야. 게다가 배를 더 길고 험하게 굴려야 하니 선주들은 낡은 배를 폐선하고 효율 좋은 친환경 새 배를 미친듯이 발주하겠지? 그럼 전 세계 톱티어인 한국 조선소들의 도크는 수주 물량으로 터져 나가는 거야.
이건 단순한 테마가 아니라 것이 경제의 거대한 물리적 법칙이야. 세 번째 무기, 헬조선에서 너의 목숨을 지켜줄 최후의 방패, 달러 ETF야. 글로벌 위기가 터졌을 때 한국 같은 신흥국 통화인 원화는 아주 훌륭한 휴지 조각으로 변신해 외국인 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면서 원달러 환율이 2026년 현재 1,400원을 넘어 1,500원, 1,600원으로 치솟을 때 네가 원화 예적금만 쥐고 있다면 넌 가만히 앉아서 자산이 반토막 나는 마법을 겪게 돼. 하지만 네 계좌에 달러 현물 ETF나 환노출형 미국 S&P 200 ETF가 있다면 시장이 폭락해도 환율이 오르는 것 자체가 엄청난 수익 방어막이 되어줘. 나라 경제가 흔들릴 때 오히려 내 자산의 가치는 올라가는 완벽한 해지 수단이지. 원화라는 우물 안개구리 마인드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넌 평생 가난할 수밖에 없어.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어. 이 엄청난 무기들을 찾아냈다고 쳐. 근데 이걸 그냥 일반 주식 계좌에서 샀다 팔았다 하면 어떻게 될까? 네가 밤잠 설쳐가며 힘들게 수익을 내도 국세청이 귀신같이 알고 찾아와서 배당소득세니 양도소득세니 하며 수익금의 15.4%를 가차없이 뜯어가. 5,000원짜리 커피 한 잔 사 먹을 땐 덜덜 떠는 놈들이 수십 수백만 원의 세금은 아주 관대하게 국가에 헌납하더라고. 진짜 자본가들은 절대 세금을 함부로 내지 않아. 그래서 이 모든 생존 무기들은 반드시 ISA 중개형 계좌나 연금저축 계좌 안에서 굴려야 해. ISA 계좌에서 투자하면 일정 금액까지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는 비과세 혜택을 받고 한도를 초과해도 9.9%라는 파격적인 분리과세 혜택을 받아. 연금저축은 매년 연말정산 때 수십만 원씩 세금을 환급받으면서 그 돈으로 다시 주식을 살 수 있지. 세금으로 뺏길 돈을 고스란히 막아서 다시 재투자하는 것, 여기서부터 진짜 복리의 마법이 시작되는 거야. 남들에게 보여주기식 소확행에 푼돈 쓰지 말고 이 비과세 계좌들에 네 피 같은 종잣돈을 한도 끝까지 꽉꽉 채워 넣어. 국가가 합법적으로 허락한 가장 강력한 조세 도피처를 놔두고 왜 엄한 곳에서 세금을 줄줄 흘리고 다니냐고. 무기를 쥐어줘도 쓸 줄 모르면 넌 영원한 흑우일 뿐이야. 자, 여기까지. 오늘 내가 호르무즈 해협 위기가 가져올 잔혹한 헬조선의 현실, 공포에 질린 흑우들이 빠져 죽는 세 가지 멍청한 함정, 그리고 상위 1% 자본가들이 조용히 돈을 복사하고 있는 세 가지 완벽한 생존 무기까지 전부 다 떠먹여줬어. 2026년, 지금은 티끌 모아 태산이 아니라 티끌 모아 티끌이 되는 끔찍한 시대야. 월급만 꼬박꼬박 모아서는 서울에 내 집 마련은커녕 늙어서 폐지 줍는 미래를 피할 수도 없어. 경제적 자유는 배부른 소리가 아니라 당장 네 목숨과 직결된 생존의 문제라고. 지금 세상 밖은 그야말로 피바람이 부는 잔혹한 폭풍 우속이야. 아무것도 모른 채 멍청하게 가만히 있으면 미친 인플레이션과 환율 폭등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네 계좌는 처참하게 박살날 거야. 하지만 오늘 내가 말해준 이 자본주의의 진짜 차가운 규칙을 이해했다면 넌 더 이상 이 폭풍우 속에서 이리저리 휩쓸리는 불쌍한 희생양이 아니야. 넌 네 인생이라는 배의 방향타를 꽉 쥐고 위기라는 파도를 오히려 추진력으로 삼아 불을 거머쥐는 진짜 승리자가 될 수 있어. 내 말 무조건 믿지 마. 난 맹신을 강요하는 사입이 교주가 아니니까. 당장 영상 끄고 인터넷 켜서 과거 전쟁이나 중동 위기 때마다 미국 에너지 기업들의 배당금, 해운주들의 운임지수, 그리고 달러 환율이 정확히 어떻게 움직였는지 네 두 눈으로 직접 역사적인 차트와 데이터를 철저하게 검증해 내 말이 한치의 오차도 없는 팩트라는 걸 두 눈으로 확인하고 그동안 금융 문맹으로 세상 물정 모르고 자본가들의 호구 노릇만 하며 살아온 네 자신에게 뼈저린 분노가 느껴진다면 그때 이 채널 구독 버튼을 눌러. 우리는 아직 해야 할 이야기가 너무나도 많아. 앞으로도 이 지옥 같은 시스템에서 네 피 같은 종잣돈을 지키고 경제적 자유를 향해 질주할 수 있는 진짜 독하고 예리한 생존 전략들만 가감없이 던져줄 테니까.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재윤 아웃. 다음 영상 전까지 어떻게든 버티고 반드시 살아남으세요.